오염된 인간 절이기. 거담제국 기괴. 이곳은 거담제국 모든 일은 통제로 흐르고 있다. 이자수가 국가 총수로 선택됐을 때만 해도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행정이 처리되었다. 그러던 것이 몇 차례에 걸친 독한 전염병으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자 갈수록 강한 보건법이 발효되면서 오염된 인간들 책임론의 대두로 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었다. 보건법이란 전염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백신 등 개발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법이었다. 이 특별법은 어느 정도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전염원을 대했으나 인간 대 인간의 오염이 창궐하면서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한 법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었다. 인터미션. 인간으로 인한 오염으로 모든 식량 자원 또한 특별히 클린한 방법으로 보호된 후 분배되고 있었다. 특히 이자수 국가총수가 살고 있는 총수관에 공급되는 식재료들은 무한 권한의 사법적 관리들이 운반해 온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신선한 식재료가 생산되는 파랑시로부터 수도 껄렁시 총수관까지는 전동열차가 달리고 있어 철저하게 포장한 뒤 적재되고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석유 자원이 무기로 활용되면서 별도의 신성칸으로 식재료를 운반할 수조차 없는 자원 빈곤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전동열차는 총 10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가 운송수단을 잃은 많은 인간들이 타고 내리면서 식재료의 위생 상태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인터미션. 그러던 중 전동열차로 공급된 식재료에 의해 준비돼 총수관 저녁 식사와 포도주를 즐긴 이자수가 식중독에 걸려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40도가 넘는 고열과 설사로 생사를 오간 이자수가 한 달 만에 총수관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추진한 것이 오염된 인간 절이기 법이었다. 이자수는 우선적으로 오염 측정기 개발을 국가 초인류 시시껄렁대학교 문춘식 곰보 교수에게 의뢰하여 완성을 하였다. 오염 측정기는 현재 경찰이 쓰고 있는 음주 측정기와 비슷한 크기지만 그에 비하여 다양한 성능이 있다. 오염 측정기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카메라로 오염 범위 측정, 냄새 분석기로 불쾌도 측정, 세균수를 측정하는 농도 측정 등 3가지였다. 인터미션. 오염 측정기 개발 이후 전동열차를 타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각 오염도에서 5% 미만이 되어야 탑승이 허가되었다. 5% 적용 방법은 오징어 게임에서 시전된 클린 복장의 사법관리들이 측정기로 그 사람의 머리, 손, 발, 옷 등의 더러움 정도를 가린 후 머리, 입, 귀, 생식기, 항문, 발 등의 냄새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입, 생식기, 똥꼬, 발 등의 세균 오염 농도를 마지막으로 계측하였다. 인터미션. 오염 인간 절이기 법이 발령된 후 전동열차를 타야만 하는 사람들은 옷 세탁은 물론 아침마다 샤워를 3에서 4번은 반복한 후 가정용 상비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이겨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동열차 내에서 탑승 도중에 실시되는 2차 검사였다. 여기서 오염된 인간으로 분류가 되면 즉시 꼬리칸으로 이동이 되고 그런 인간들은 독성의 포르말린으로 절연진 뒤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팔려가는 흑인 노예가 선상에서 짐짝처럼 실리듯 비닐에 쌓인 채 칸칸이 적재 후 운송이 되었다. 물론 죽지 않을 정도의 공기호흡과는 하나씩 물 수 있었으나 몇 시간에 걸친 파랑시에서 껄렁시까지의 운송 중에 독한 소독제의 부작용으로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하는 경우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2차 감염 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천운으로 살았다 해도 이러한 운송을 반복하여 당하다 보면 영락없이 암 등 불치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았다. 인터미션. 이러한 독재보건법이 시행된 후 다시는 총수관에서 배탈 설사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 국가적으로도 유행병이 퍼지는 일은 없었다.
이자수는 이러한 업적을 본인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대중 언론을 통해 수시로 떠들고 있었다. 인터미션.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오염인간 처리 기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죽어가고 있었다. 총수관 음식반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장신영 또한 얼마 전 파랑시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인 임연자가 전동열차에서 참지 못하고 방귀를 뀌는 바람에 냄새 농도 초과로 소독약에 절여지는 사태를 맞고 말았다. 그녀는 천신만고 끝에 껄렁시까지 와서 소독약을 물로 씻어냈으나 피부에 깊은 화상을 입어 생사가 불분명한 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자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총수관에 알려지면 장신영 자신 또한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총수관 요리사직에서 실직할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인터미션. 그때부터 장신영은 보건법 체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장신영은 임연자를 씻긴 오염된 물을 비닐팩에 넣은 후 몇 번 더 밀봉을 하여 냄새 측정기에 걸리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인 후 총수관 요리실로 들어갔다. 그날따라 맛있고 멋진 요리 실력을 발휘한 장신영은 최종적으로 오염된 물을 비법으로 속인 뒤 반찬상의 음식에 뿌려버렸다. 인터미션. 국가총수 이자수는 그날따라 향신료가 강력해서 더욱 맛있는 요리를 배부르게 먹었다. 그날 밤 모든 오염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면역 레벨 최저로 살아온 이자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강한 고통으로 밤새워 화장실을 드나들다 치료도 해보기 전 탈진 상태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인터미션. 보건법 독재자 이자수가 숨을 거두자 거담 제국은 각지에서 많은 소요가 일어나면서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동안 보건법을 핑계로 자신의 강력한 정적을 오염된 인간으로 몰아 소독약에 절여 처리해버린 탓에 거담 제국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도 시스템도 전무하였다. 이대로라면 주변의 늑대 국가로부터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보건법으로 흥한 거담 제국은 그렇게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오염된 인간 절이기 종료.